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정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던 협박범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 이 국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의 아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정치부의 류병수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나와 있나요?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일단 제일 궁금한 거 협박범의 정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네, 협박범의 정체가 정의와 국회의장의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좌관의 아들이요? 네네. 자,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폭파 협박범으로 알려진 사람을 미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강 보좌관의 아들인 강모 씨는 93년생이고요. 정의와 국회의장 개인 보좌관입니다. 의장실의 보좌관이 아니고요. 의원회관의 보좌관의 아들입니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고요. 경찰에 따르면 강모 씨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수차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강모 군의 아버지인 정 의장의 의원실 4급 보좌관이었던 강모 씨는요, 아들이 연루된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금요일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정 의장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오늘 아침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강 보좌관은 정 의장의 부산 지역 당협 사무실에서 정 의장을 돕던 인물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이후에 자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순부터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지금 일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 유학을 떠나 있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프랑스에 지금 가 있는 이유는 유학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정의와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강모 군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정신병력이요? 네네. 의장실에서는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증명서도 일단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특히 얘기를 들어보면 강모 군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시절에도 방화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군 부적응 판정을 받았고 불명예 소집 해제를 당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의장실 일각에서는 현재 여행 겸 요양을 위해서 이 강모 씨가 프랑스로 건너간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연말에 아무런 이유나 얘기가 없이 프랑스로 그냥 출국해버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기도 합니다. 현재 강모 씨의 신병은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확보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대사관 근처 민박집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27일 저녁쯤에 강 보좌관이 아들을 설득해서 귀국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에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류병수 기자. 네. 그러면 지금 가서 프랑스에서 현지 경찰이 확보한 게 아니라 우리 대사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체포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체포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신병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에서 국내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국내 수사기관에서 이후의 상황을 정식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 보좌관이 아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서 국내로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 수수를 좀 수사에 좀 협조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강 보좌관의 아들이 왜 청와대를 협박했는지 그거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지금 그런 거죠? 예, 국회의장실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신병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이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인 강 보좌관도 프랑스로 출국을 하면서도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장실 관계자들도 아들의 정신병력 같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묻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류병수 기자, 짧은 시간에 취재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청와대가 그동안 협박을 여러 번 당해서 지금 벌컥 뒤집어졌었는데 그 내용, 어떤 협박을 당했었는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경찰의 협박 전화가 처음 걸려온 것은 25일입니다. 25일 5차례에 걸쳐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런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의지를 보여달라.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그 모호한 문구 때문에 과연 뭘 해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인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어쨌든 정치를 잘하겠다 내지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일단 추정이 가능했고요. 어쨌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군경이 출동을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에 앞서서 17일 날 경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협박 전화를 걸겠다라는 이 내용을 암시하는 트위터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게 그 김 씨의 강 씨의 이 트위터 내용인데요. 자, 전원 사살, 뭐 끔찍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이런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되면서 모두 뭐 살을 하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면서 뭔가 자기가 큰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 청년이 강모 씨가 이런 계획을 실행할 뭔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뭐 폭탄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만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국내 거주하는 누군가와 모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 범행에 이를 만큼 무언가 준비된 흔적들은 군경에서 단 한 가지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 협박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자기 행동을 예고하면서까지 이런 그 장난전화와 비슷한 협박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군경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22살 난 강모 씨. 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나 적용되는 그 법조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폭발을 지금 협박했지 않습니까? 폭파하겠다? 그런데 이게 일단 내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인데 외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은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폭발물 사용 예비 음모죄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그 사전 답사라든지 아니면 뭐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걸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모의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냥 뭐 말만 했다 한다면은 형법상의 협박죄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협박죄.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그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그 해악을 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겁을 먹어야 됩니다. 과연 겁을 먹고 막 조사하고 다 뒤지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겁을 먹고 실제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형량은 높진 않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류 과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쎄요 어떤 법조가 적용돼서 처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박죄 가능성이 가장 현저히 높고요. 또한 그 정신병력이 있거나 한다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이기 때문에 형벌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실제로 이걸 집행에 옮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협박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자, 지금 이제 현지에서 신병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아마 동기나 이런 부분들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